자, 준비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쉬웠어요, 여러분? 어? 하여튼 제가 이 단원별로 하면서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정답도 정답이지만 정답 아닌 지문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답 아닌 지문도 충분히 이제 낼 수 있는 부분을 했으니까 아닌 지문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 뭐 몇 점 만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 거로 이제 그 전체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답 알아요? 알려드리고 할까요? 네. 아주 자신있게 보셨는데 어느 정도는 하시나요? 1번에 3번, 2번에 3, 분위기가 왜 이래요? 3번에 5, 4번에 4, 5번에 1, 6번에 2, 7번에 4, 8번에 5, 9번에 2, 10번에 2, 11번에 3, 12번에 2, 13번에 4, 14번에 3, 15번에 1, 16번에 1, 17번에 3, 18번에 3, 19번에 1, 20번에 5, 21번에 2, 22번에 5, 23번에 1, 24번에 3, 25번에 5, 26번에 2, 27번에 1, 28번에 4, 29번에 4, 30번에 2. 자, 봅시다 이제. 자, 1번 문제 보시면 국어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용어. 도시군 계획이 의미하는 게 여기서 도시군이 군은 군이요 도시가 얘기하는 것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줄여서 구단이 아니고 도단이 아닌.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 자치도, 시, 군. 일단 요거부터 보셔야 돼요. 요거를 바꿔낼 수 있거든요. 특광시군 자체를. 요것을 단위로 투입하는 계획으로서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둘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 도시군 계획. 정확히 보시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의 예로는 도시군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가지 중에 사업에 관련된 거 다 찾아내는. 그래서 기반서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3가지 공적 개발행위라고 하는 이 3가지 사업을 정확히 의미합니다. 3번의 개발부터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밀도가 너무 심해서 어느 정도로 심하길래 기반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심한, 이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이 정도로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래야지. 강화한다 그래야지. 이것이 해당 파트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0에서는 무엇을 강화한다 되어 있어요? 0에서는
용적률만 몇 프로? 50%까지 강화. 그냥 해당 파트에서 나오는 이거 용적률 50%까지 강화. 자, 우리 4번 얘기는 기반설 중에 하수도,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로 불린다. 우리 기반설의 종류는 쭉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건위생이랑 환경기초시설을 좀 구별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뜻대로 다 살펴보면 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도나 폐차장이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도 있지만 요 두 가지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하수도는 수도랑 구별하셔야 했잖아. 수도. 보통 수도, 전기 이런 건 어디 들어갑니까? 수도. 수도. 공급시설, 유통공급시설로 불려야 돼요. 유통공급. 각종 유통시키고 공급에 관련되어 있는 게 다 유통공급이에요. 근데 수도가 아니고 하수도라면 하수물을 누구에게 쓰라고 공급하는 거 아니다. 환경오염에 관련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폐차장. 주로 차에 관련된 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교통시설에. 근데 폐차하면 폐차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그런 물질이 생기니까 이건 환경기초다. 거기랑 구별해서. 자, 5번의 기반설 설치 비용이란 건축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금액 자체를 기반설을 부담하기 위해서 설치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다음 중 도시군 관리로 지정할 내용이 아닌 거. 여러분 관리계획 내용 5가지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 두 번째가 용도 구역으로서 개, 도, 시, 수, 입 5가지 구역의 지정 변경.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세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략.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것.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까지.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계획 입에 속하는 구역 중에 하나였고요.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가 기반시설 아닙니까? 기반설을 풀어 쓴 거죠. 기반설의 종류 중에 하나. 설치 정비 계량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기반설 부담구역. 자, 우리 기반설 부담구역은 구역자 들어가는 말들 중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나온다 그랬죠? 이건 쓰임새에 따른 구역이 아니에요. 개발행위 허가지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 설치와 관련해서 기반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랑만 관련돼 있는 설치가 안 되는 곳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설치가 되는 곳이 기반설 부담구역. 아까 개도시 수입처럼 쓰임새에 따른 용도 구역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가 지정한다 했어요? 요거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기반설 부담구역? 시장군수? 특광시장군수.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을 하잖아.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국장. 국회법에 나오면서 제가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특광시장군수다. 자, 4번에 보호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한다. 지구의 변경이에요. 용도지구의 변경. 용도 지정 또는 변경이 들어가잖아.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풀어 쓴 겁니다. 정비사업을 풀어 쓴 거죠.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있으니까. 자, 3번 문제 보시면 국회부산 기반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거. 역시 종류 연결. 보건위생시설이다. 에는 장사시설 들어가죠. 장사시설. 화장장, 봉안당 포함해서 장사시설, 각종 장사에 관련된 거. 이 죽음에 관련된 것이 보건위생이라고 했어요.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그래서 죽음에 관련된 것도 잘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산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종합병원 같은 건 종합의료시설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특히 장사에 관련된 것들 보건위생시설로 주의하시라고 한 것 중에 하나. 공간시설이 공간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광장이 됐든 공원이 됐든 녹지가 됐든 큰 공간을 이루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공공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건물, 큰 건물들, 학교, 공공청사. 방제시설의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로 재해,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거에는 뭐 방풍, 방제 다 들어가는데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특히 수재를 막기 위한 시설로서 방제 시설에 들어간다. 제자는 없어도. 유통 공급 시설에 관련된 거죠.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자, 우리 유통 공급이면 아까 얘기했던 유통 업무 설비나 각종 뭐 가스, 전기, 수도 공급하는 거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은 어디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거? 환경기초에 들어가죠. 환경기초. 빗물을 저장해서 이용을 할수록 이제 그만큼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그 물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환경기초시설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풀면서 쫙 생각이 났어요? 응? 4번. 국회법상 광역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4번은 광역기관 지정에 대한 문제고 5번은 광역지의 수립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요거를 되살려 봅시다. 하여튼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론만 제대로 기억이 나면 문제는 다 풀려요. 문제가 왜 혼란스럽냐? 이론이 생각이 안 나서. 응? 이론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다고. 아까 기반설 종류도 기반설 종류, 딱 종류가 나오면 관련된 것들이 쫙 떠오르면 그냥 쉽게 푸는데 잘 안 떠오르는 상태에서 풀었으면 빨리는 풀어도 틀릴 수는 있는 거고. 지금 이 계획도 광역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림으로 했던 게 잘 생각이 나야 돼. 네? 이 두 가지 보죠. 도시군 계획은 기존에 있는 도시군 하나의 특광시군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거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광역은 애초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어디를 계획을 수립할지 권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고 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전분을 위해서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곳에 방향을 정하는 게 광역특위라 둘로 나눠봐야 되고 항상 광역특위 수립 절차에서는 기본 틀은 항상 적어놔야죠. 뭐. 수립을 하고 수립한 것을 결재받는 승인 크게 이 두 절차로 나눠지고 어느 계획이나 비슷해요. 수립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기초조사 알아야 되니까 계획 수립이 있어 알아야 되니까 기초조사 그 다음에 큰 계획 등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되죠. 그런데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공청회. 여기서는 공청회예요. 공청회라는 게 주민과 전문가 의견까지 듣는 걸 얘기합니다. 공청회. 직접 듣는 건 요거.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 지방의회가 지방민을 대변하니까 지방의 의견을 듣는 거 당연하고요. 다 비슷해 이런 것들이 계획 수립에 있어서. 수립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입니다. 그럼 수립하고 나서 승인권자에게 승인 요청 들어가면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가 협의와 심의. 다른 수많은 법에 관련된 어떤 인허가가 있다라면 요거를 통해서 그쪽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서 요거를 내주게 되면은 그쪽에 관련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물론 이거 이제 신청할 때 여기 관련된 서류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나와요. 그래야지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행정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죠. 각각 법에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 협의 후 심의예요. 같은 행정기관장끼리 협의하고 단일화를 만든 다음에 또 다른 기관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협의 후 심의 승인합니다. 승인했으면 요청했던 사람에게 서류 보내고 협의한 사람에게도 보내고 수립한 사람에게 보내면 수립한 자가 완성이 됐으니까 공고하고 와서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는, 열람시키는 이게 기본 구조고. 자, 우리 광역의 특성은 먼저 권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곳의 행정청이 자기 관할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뒤에 할 도시군 계획이다 그러면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원수가 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여기는 애초에 둘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이 두 군데 관련되는 행정기관장이 공동으로 하는 구조가 되죠. 혼자 할 때는 혼자 수립합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같이 해야 돼. 둘 이상의 특권시구니까. 그래서 관련된 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하는 원리인데 그 전에 권해 지정은 요거 수립하는 곳에 위에서 지정을 해준다. 여기서 이걸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을 지정해주면
계획 수립은 관련되는 사람이 같이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하면 되죠. 광역은 어떻게 지정돼도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대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되는 경우의 수는 둘밖에 없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칠 때 이게 같은 도예요. 같은 도에 걸쳐서 지정될 때랑 요거 도를 뛰어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도 둘 이상의 시도가 되지. 둘 이상의 시도가 되지. 같은 도라는 게 둘 이상의 시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 밑에는 둘 이상의 시군 아니면 둘 이상의 시도. 같은 도, 시. 요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고 아까 한 원리를 여기다 덧붙이면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권해 지정으로 같은 도에 한다.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도 지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라면 바로 윗사람, 바로 윗사람. 특별시나 광역시장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둘 이상의 구에 걸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특광시군 다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뭐 전부든 일부든 뭐 곁절차고 이게 가장 핵심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정이 됐다라면 계획 수립하는 원리. 계획 수립은 국장도 예외적으로 대구 국장 밑에 있는 시대사가 수립권자로 되는 경우도 있고 시장수, 구청장 중에서는 시장, 군수까지 되지. 구청장만 행정 단계 중에서 없습니다. 구 단위는 글쎄 계획 수립 안 해서 그래요. 특권 시군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준다면 권이 어떻게 지정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광역기획권이 같은 도에 걸쳐서 지정이 되었느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미 저 사람들에서 지정이 되어 있느냐, 같은 도라면 도 밑에 있는 시장군수, 관계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관련된 사람이 같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국장에서 지정이 됐다라면은 여기는 관계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 구조가 기본 구조잖아. 근데 이 사람이 빨리 수립을 했으면은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승인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바로 윗사람, 도지사. 결제는 바로 윗사람이다. 이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국장. 이 사람은 자기가 뭐 협의심을 가지면 될 것이고. 바로 윗사람이 되거든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각각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다. 그럴 때가 있잖아.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상관없는데 시장은수가 공정수립해서 빨리 신청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은수가 권을 지정한 때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3년 내에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안 한다라면 이런 얘기가 있다라면 시장은수가 안 하니까 도지사가 단독 수립. 도지사가 단독 수립해야 된다. 이게 해야 된다 원칙의 완성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한다. 시도사 공동 수립하지만 해야 되지만 역시 국장에게 똑같이 3년 내 승인청을 안 한다라든지 처음부터 국가기획과 관련돼 있다. 국가가 관련된 것은 주로 나라 국장이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일이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부터 나서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의 완성이에요. 여기다가 우리 살 붙이는 거. 시장군수가 도지사님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하든지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임의적 수립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국장 간에 역시 두 사람이 필요하다 요청하게 되면 두 사람이 아이고 이거 하나 또 빼먹었네. 시장군수가 두 사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장군수가 협의를 해서 아예 도지사님이 단독으로 수립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 요청이 있게 되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의미죠. 여기도 두 사람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틀이고 지금까지 뭐 이 정도로 해서 충분히 다 맞췄습니다. 요것만 알아도 지금까지 기출 문제는 다 맞췄던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더라도 바로 윗사람이 승인받지만 내가 자꾸 왜 에어컨이 이렇게 안 들어오나 이 생각하다가 자꾸 하나씩 빼먹으려네. 깜빡깜빡. 안 더워요? 괜찮아? 이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아이고. 자, 이 경우 하나 제가 빼먹은 게 또 여기서 시도지사가 할 때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만 이 경우는 도지사가
공동 수립으로 나섰든 단독 수립으로 나섰든 도지사가 수립권자로 나섰지만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국장 승인 없다. 국장 승인 없다. 이렇게. 여기서 도지사가 수립을 하든 여기서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든 했을 때는 바로 윗사람이 국장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도지사가 수립권자로 나섰지만 원래 시장의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 선에서 끝내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도지사가 나섰지만 시장의수 뜻에 따라 같이 하든 뜻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혼자 하더라도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들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살을 붙인다 하더라도 잘 내진 않지만 요 사람들이 각각 요 수립하기 전에 거친다. 거치고 요거 같은 급이라고 했어요. 같은 급. 만약에 시장의수가 수립을 한다면 시군의회 의견을 듣겠지 시도의 의견은 급이 다른데 안 듣겠죠. 그죠? 이 사람이 한다면 시도의회 의견을 듣고 여기서는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의수 의견까지 같이 듣습니다. 같은 급. 그리고 요 사람이 승인권자가 요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만약에 국장이 한다. 그러면 같은 급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중앙도시의 심의. 도지사가 한다면 중앙장관 빠면 되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지방, 도시계의 심의를 같이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서로 보내면 각각 요 사람들이 공고에 나간다고 했고 숫자까지 더 하고 싶어요. 여기서? 숫자? 거의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요거 하고 나는 이거 충분히 하도 들어서 이건 뭐 이제 귀에 못이 박히고 나는 뭐 이건 너무 단순하다 하고 싶으면은 더 하시면은 뭐 혹시 어렵게 내더라도 잘 안 내지만 혹시 어렵게 내더라도 맞출 수는 있지. 근데 그게 뭐 아유 그것까지 해야 되겠느냐 할 거 많은데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여기서 우리 그건 있잖아요. 새로 들어온 거. 이 사람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조사를 했으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이제는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랬죠? 계속 써먹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 그거 구축했으면 구축하고 나서 이제 계속 써먹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 업그레이드 몇 년마다 5년마다 그거 바뀐 거를 검토하여 반영하라. 5년 이 여기나 기본계나 관리계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몇 년은 5년짜리가 많죠. 관리계에서 뭐 3년 미싱짜리 하나 있지만 또 5년짜리 많습니다. 5년 그런 거 좀 해야 되고 이 공청회 개최 같은 것도 글쎄 미리 알려주는데 하기 전에 이거 뭐 일간 신문에 한 번 공고하면 되고 한 번만 공고하면 되고 14일 이상 그거 전에 14일 전에 한 번 이상 공고해야 된다. 글쎄 이거 알아두면 좋지만 낸 적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의견 물어보면 뭐 30일 의견 답변하라 뭐 여기 30일 내 30일 연락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본이에요. 자기. 자 우리 4번에 보시면 광역권의 지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권의 지정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하나하나 뜯어놨지 권의 지정과 계획 수립을 보통 섞어서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의 지정을 묻는지 계획 수립을 묻는지를 정확히 머릿속에서 구별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권의 지정이에요. 지금.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필요한 경우 지정한다. 이게 권의 지정 목적 세 가지입니다. 이걸만 바꿔드린 적도 없는데 그냥 목적이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광역계획은 요 세 가지에 대한 방향만이지 특수한 방향이지 종합계획은 될 수가 없다.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인데 자 2번 인접한 서로 옆에 붙어있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되고요. 대상은 특광시군이고 전부도 좋고 필요하면 일부도 좋고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 지정한다면 뭐 구군 읍면 단위 있어요. 그게 5번 얘기죠. 그게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때는 구군 읍면 단위로 지정한다. 3번 얘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구에 걸칠 때는 국장이 4번은 같은 도에 관할구에 걸칠 때는 시장의수 공동이 아니고 도지사. 가장 핵심은 역시 3번, 4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덜러리 지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 가장 핵심이죠. 그게. 그래서 4번이 됩니다. 5번의 광역특혜 수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면 수립권자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라. 이것이 맞는 얘기고 요거는 광역에서 기초조사 규정을 기본계획 관리계에서 다 준용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관리계에서 혹시 이렇게 물어도 이건 똑같이 쓰시면 돼요.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초조사를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한 번 했던 거를 계속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곳의 기초조사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2번의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다.
누가 수립하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도지사가 수립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시장문수 공동수립. 관계 시장문수 공동수립이죠. 관계 시장문수 공동수립. 3번의 시장문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 미리 관계 시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아니 시장문수가 수립하는데 왜 시도의회 의견을 듣습니까? 시군의회지. 같은 급 시군의회. 4번의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지방도시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관계행정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협의심의 순서가 바뀌었죠? 협의부터 하고 나서 단일안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받는 겁니다. 협의 후 심의예요. 도지사가 하니까 뭐 지방도시의회는 이렇게 해놓고 관계행정위원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5번에 같은 도에 걸쳐 있는 광역기권에서 관할 시장으로서 요청해서 도지사가 수립한다. 시장으로서 요청해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예, 요거 아닙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만약에 여기서 3년대 승인청이 없어서 도지사가 수립한다. 이럴 때는 승인 받아야 돼요. 좀 이 경우니까 안 받는 거지. 보자 그러면. 자, 이제 기본계획 나왔네요. 기본계획. 자, 그럼 기본계획 합시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특광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종합계획 이렇게 했던 거. 역시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저쪽과 똑같은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뭐 입안, 결정. 뭐 나머지 이게 똑같으니까 요거만 그냥 써놓고. 그 대신 여기서는 이제 내용은 간단하지만 하여튼 정확해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 흐름이.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아니 저거랑 똑같이 쓴다고 하면서 그냥 똑같이 쓴다고 하면서 여러분 요거만 하신대. 자, 우리 수료권자 누굽니까? 만? 요 사람만? 네. 여기 도지사나 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안 돼요? 국가기관 관련해서도 안 돼요? 요 사람만이라는 거 기본입니다. 도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방향만큼은 그 관할국을 책임지는 행정청이 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맡길 수는 없어요. 특권자는 만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여기서 승인하는 것에 그 이원화된 구조로 아셔야 되잖아. 우리 광역시 자치도처럼 이렇게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큰 곳은 누구 통제도 받지 않는다. 이 사람이 혼자 다 하는 구조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바로 이 사람이 국장의 승인을 받겠지만 이거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혼자 다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직 이것처럼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시군은 아직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받는 거 이원화된 구조. 여기서 국장의 승인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승인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합니다. 기초조사 공청회 특광 자치자치도의회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고 나서 다른 법에 의한 행정위원회가 이 사람이 직접 협의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스스로 확정한 상태에서 공고연락까지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이 구조는 다른 계획에서도 비슷해요. 저긴 광역이라 특별했다 그랬지. 다른 법에서도 이 사람이 혼자 다 하고 여기는 도지사 통제받는 이 구조는 서로 비슷합니다. 여기라면 여전히 시장의수가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고 도지사가 보내면 아까처럼 도지사가 협의심의를 거친 다음에 승인한 다음에 보내면 이 사람이 공고하려고 하고 이 구조가 기본 구조잖아. 요거를 잘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다른 얘기 하나는 틀리지만 여긴 공동수립도 없어요. 이 사람 많이 수립한다 그랬어요. 인접한 특권시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면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만 수립하지만 인접한 특권시를 끌어들여서도 수립할 수 있어. 필요한데.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런데 여기서 수립할 때
옆에 있는 인접한 특권신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으면 끌어들여서 관련된 부분을 여기다 같이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같이 하더라도 원래는 같이 하게 되면 두 사람이 공동 수립해야 한다. 여기는 공동 수립이 아니라고. 끌어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그쪽 행정청과 협의만 한다면 이 사람이 수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동 수립이 좀 아니야. 달라요. 그리고 협의만 할 뿐입니다. 또 제가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시군에서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생략 못해요. 무조건 만들어야 돼. 기본 방향이라. 여기서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인구가 작아서 인구 얼마? 10만 명이야. 근데 이게 전제가 붙어 있죠? 중요한 곳에 위치하면 생략 안 되죠? 어디에? 수도권은 일단 중요하고 집안서는 광역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서 집안서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 중에서 인구 10만이야. 또 하나는 인구를 떠나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역시 시군. 이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 수립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일부만 저게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나머지 일부는 저것도 없는데 이것도 생략이 되면 방해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안 돼. 전부 이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여기만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만의 특징이 조금 더 있단 말이에요. 여기 기초조사 할 때 저거를 준용합니다. 준용을 해요. 준용을 하지만 여긴 도시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여기서 세우는 내용에 기초조사 할 때 환경성 검토 등을 토지 적성 평가 등을 포함하는 게 저쪽과 달리 여긴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수립하더라도 몇 년 내 기존에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요거를 다시 쓸 수 있나요? 생략할 수 있나요? 역시 5년 내에 이루어진 거 있으면 그거 쓰면 되니까 그 적성평가등은 안 할 수 있단 말이야. 안 할 수 있다. 5년 역시. 그리고 또 이렇게 수립하고 나서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재검토하는 게 있죠. 역시 5년 재검토죠. 이 5년 재검토는 저쪽에는 없고 광역에만 없어. 5년 재검토는 기본계획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 두 군데만 있는 게 5년 재검토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해두시면은 여기서는 뭐 다른 거 뭐 공추 다 똑같아. 30일 뭐 공추형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자, 그럼 6번의 기본계획 수립 대상과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있는데, 자, 1번은 그런데 제가 이거 묻는 거 있잖아. 절차 말고.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리형을 정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따라야 될 게 수립 기준이죠? 국토교통부 리형,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죠. 아니 예를 들어 국장이 정해놓으면 국장 아랫사람인 행정청만 따라가는 게 국장이 정하는 지침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여기 국토교통부 령이면 대통령 영과 함께 명령에 속하거든. 명령은 국민을 구속하는 거예요. 국민을 구속할 필요가 없죠. 행정청이 위해서 지침만 정해놓으면 수립권자는 이 사람을 통제하는 건데 이 사람만 통제하면 되잖아.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 입법 형식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정청만을 통제한다 그럴 때는 입법 형식은 필요 없어요. 그냥 윗 행정청이 정해놓으면 아랫 행정청 따라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 수립기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저기서 묻든 여기서 묻든 관리계에서 묻든 지구단위에서 묻든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통제받는 사람이 행정청만이다. 그럴 때는 각종 계획의 수립기준은 다 국장이 정한다 그랬잖아. 국장이. 이건 국토교통부 령은 시행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 형식에 이거는 필요 없어요. 국민까지 구속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지. 주의하시고. 지금 여기서 이거를 하나 넣어놨지만 이것도 그래서 수립기준 묻는 것은 다른 계획에서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잘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보니까 문제지를 아끼려고 하시는지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안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해설을 써 놓으시고 다시 복습할 때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억 못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보면 또 다시 안 보여 이게. 아끼지 말고 그냥 그 틀린 부분 있으면은 줄 쫙쫙 거나 그냥 여기는 국토교통부 령에다 그냥 쫙 거놓고 그 밑에 배경 설명을 다른 계획도 2번 기본계획 위반 일로부터 5년 내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영의 정하는 경우에는 적성평가나 제외치하성 무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은 이거지만
다른 것들이 왜 틀리는지를 당연히 그것도 어디서 낼지 모르는 거예요. 3번의 관할구역 전부에 과학위치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에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건 왜 틀렸습니까? 서울특별시라 생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여기서는 이 관할구역 전부를 일부러 바꿔서 틀리게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게. 근데 그건 맞게 해놨잖아. 근데 지금 생략하는 것은 시군 중에서만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하시면은 일단 먼저 전부를 먼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서 항상 나중에는 이 전부를 일부러 바꿀 수 있는지를 평상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를 체크해 두셔야 되는 거지. 이건 시군 중에서만 가능하니까. 4번의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시 내용과 다르다. 이거는 계획의 우선순위예요. 뭐가 우선합니까? 광역도시가 우선하지. 만약에 국가계획과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해요? 국가계획. 국가 차원의 계획이 제일 선순위에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계획인데 지방계획처는 특수한 계획인 광역도시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아닙니까? 당연히 일반계획보다는 특수계획이 우선해야죠. 요 우선순위. 5번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나구는 수립하지 않을 10만이죠. 이건 단순하게 냈어요. 10만. 예. 근데 앞에 전제 조건도 항상 주의해서 보세요. 자, 7번의 국회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없다. 2번 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광역시에 수립되고 그 계획이 기본계획 정하는 게 모두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는 없다. 일부잖아. 일부에 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일부인데 없다. 3번의 시장은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미리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같은 것. 특광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옛날 얘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는 국장 승인 받는 게 아니고 나라 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협의 심의 거쳐서 확정하고 스스로 공고열람하고 모든 걸 이산하기 때문에 누구 통제받는 거 없어요. 국장 승인이 틀렸습니다. 5번에 시장의사 수립할 때는 여전히 도지사 승인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 자, 이제 관리계획 들어갑시다. 관리계획 들어갑시다. 자, 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거는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라 약간 내용이 약간 뭐 원리는 비슷한데 약간 여기서는 글쎄 하나의 안을 세우고 결정을 여기서 함으로써 결정에 좀 더 중심이 가 있다라고 했어요. 저쪽엔 수립에 중심이 가 있었고 여기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입안하고 결정을 하는. 자, 입안하기 전에 기초조사 알아야 수립하는 건 똑같습니다. 주민 의견을 바로 들어요. 저쪽처럼 방향 정할 때는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서 올바른 방향에 참고를 하지만 여기는 구체적 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주민의 의견만 들으면 되지 전문가 의견은 필요 없다. 그래서 공청회는 없다는 게 저쪽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냥 주민 의견을 바로 듣고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입안을 합니다. 결정권자의 서류는 결정권자가 역시 다른 법엔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건 당연히 있고 심의 당연히 받아야 되고 어디서는 이런 건 다 거치지 않습니다. 결정한 다음에 결정한 사람이 고시한다 그랬어요. 결정한 사람이 고시하고 특광시장에서 특광시가 열람을 시키는데 약간 뭐 구조는 약간 달라져 있지만 역시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행정청이다 그러면은 입안권자 저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역시 도시군에 대한 계획이다 보니까 도시군을 책임지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입안한 건 기본이에요. 이 사람이 하고 여기서도 만약에 인접한 도시군을 끌어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 저쪽에서 방해지가 않았다. 여기서 끌어들여서 한다면 이때 여기서는 그쪽 행정청과 이쪽 행정청이 공동으로 입안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입안할 자를 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동으로 하거나 협의해 입안할 자를 정할 수가 있고 항상 제가 이렇게 협의를 할 때 협의가 안 되면은 저쪽에서는 조정도 있고 여기서는 지정도 있지만 이 조정 지정의 원리도 다 누가 하는지는 비슷하다 그랬죠? 각종 협의가 안 될 때 조정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윗사람이. 여기라면 이제 직접 지정을 해주죠. 저기보다 좀 더 강하게 지정을 해주는데 공동으로 할 때 협의가 안 된다. 만약에
같은 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국장. 이런 논리는 다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여긴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와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까지 있어 복잡해지지만 원칙만 놓고 보면 저쪽 원리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원칙적 결정권자 누굽니까?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가 있고 국장,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원칙만 놓고 보면 이 원리랑 서로 비슷하고 이 원리는 다른 법에도 비슷하다 그랬어요. 분석을 해보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이 시도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줄임말이잖아. 자치도 도지사 속에 포함되어 있고 대도시장, 시장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단지 여긴 이것까지 추가되어 있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그리고 대도시까지는. 즉 대도시 이상, 특별시부터 대도시 이상까지는 결국 본인이 위반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혼자 다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역시 여기처럼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가 혼자 다 하듯이 여기는 대도시장까지 포함됐는데 대도시장 이상이면 그 사람이 혼자 다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차이가 난다리지 않았습니까? 보통의 도 밑에 있는 대도시 아닌 시장 군수가 하느냐 도지사가 하느냐 아주 작기 때문에 이런 구조 아닙니까? 이게 시장 군수가 위반을 했으면 도지사가 결정을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런 구조는 다 비슷하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외가 있어서 예외까지 제가 붙이는 거지. 네, 원칙 구조는 비슷합니다. 자, 우리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 뭐 크게 잘 나오지도 않지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지구구역 사업을 할 때 둘 이상의 시군을 걸쳐서 한다. 원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그 시장의 수가 공동으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 시장 이렇게 나가는 게 원칙인데 같은 도 밑에 있다 보니까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나서 할 수도 있다. 만약에 국장이 하는 경우라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시도 단위 이건 시군이잖아. 시도에 걸쳐 있다면 원래 이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 밑에 있으니까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물론 국가기획과 관련된 경우 할 수 있어요. 뭐 하나 더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우리 이게 결정권자가 좀 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원래 시장은수가 위반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지만 시장수가 위반한 것 중에 예외적으로 시장수가 직접 결정을 하는 이게 예외적 경우입니다. 이게 예외적 경우거든요. 관리기획 내용 중에서 작은 거. 원래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작으니까 뭐만 작다 그랬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거 다죠, 그죠? 관리기획 내용 중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게 제일 작은 거를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또 기존의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제한만 단순화시켜서 행위제한만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것도 있죠, 그죠? 제가 행위제한 대체라고 하는 거 다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만 작으니까 시장허수가예요. 물론 이것도 시장허수가 위반한 걸 전제로 해서 이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이 사람이 지구단위 계획도 이 사람이 만드는 거지. 그거를 이 사람이 할 일은 없고. 이게 위반하는 것 중에서 작은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은 시장허수가 나머지는 도지사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큰일이니까 장관이 한다 그래서 큰일이니까 원칙에 비해서 큰일이니까 자, 우리 국장이 위반한 거 국장이 위반했으면 당연히 국장이 결정한다 그랬고 넓은 거 우리 구역 중에서 넓은 거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뭐가 넓어요? 개도시 수입 중에서 개발지향구역 넓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국장이 합니다. 또 넓은 것이 수도 넓다 그랬죠? 구역 중에서 일단 넓은 거.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바다인 공유수면에 쫙 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곧 넓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해양수산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는 얘기죠. 넓은 거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와를 조정하기 위한 구역인데 넓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무질서한 시가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면 넓고 큰 데를 뭐 구별하지 않고 지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꼭 넓은 건 아니라서 보통 시가와 조정과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나가죠, 그죠? 어느 때만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요 말이 붙었을 때만 여기랑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이 한다. 이게 관리계획 결정문제 얘기입니다. 자, 지금 문제 나온 것은 우리 관리계획에서만 나오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주민 제한. 이거는 저쪽 계획은 없잖아요. 주민이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주민 제한제도. 자,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아무거나 제한할 수 없어요.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만 있다. 이게 뭐예요? 기지산행. 기지산으로 간다. 기지산행. 기가 뭡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구역과 지구단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산업유통만 행위 제한 대체. 동의요건. 자, 그리고 동의할 때는 5432 면적 기준으로 5분의 4 이상.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상. 나머지는 다 5432 중에서 키만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 자, 우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큼은 요게 개발진흥지구에서 요렇게 개발해서 산업이니까 공업, 유통이니까 유통, 산업과 유통, 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따로 하는 거 요것만 제한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한할 때 이 제한하는 곳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야 되느냐, 어느 지역에 위치할 때만 요거를 따로 제한할 수 있느냐 정확히 하셔야 되죠? 요게 뭐예요? 자생계. 왜 자생계라 그랬어요? 왜? 자생을 할 수 있는 계모임이야? 자생계. 산업유통이 들어오면 이제 공장이 막 들어올 테니까 이제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다. 우리 자생계 이렇게 되면. 제가 계모임으로 이렇게 두음자 땄던 거, 두음자 제가 안 따지만, 잘 안 따지만, 제가 따는 계모임이 3가지 계모임이 있죠? 일일계 또 보생계. 3가지 계모임. 자, 우리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여튼 기억 되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이건 제가 자생계라고 한 게, 그래서 아까는 그렇게 자생을 위한 계모임에서 공장에 들어오면 자생계 이렇게 했던 것이고, 보생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보생계가 엄마 관리지역 종류. 일단 관리지역 종류잖아요. 용도지역 중에 건강을 관리하려고 계모임 만들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게 건강을 관리하려고. 관리지역 종류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생계였잖아.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응용했느냐. 나중에 비도시 지역에 개발하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거기 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에 가능하다 그랬죠? 계획관리인데 그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는 보생계 중에 하나다. 거기서 물론 거기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일일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일일계는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는 복합용도지구. 여러 가지 용도로 지역을 그대로 원래 바꿔야 되는데 지역 바꾸기 귀찮으니까 지금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역 바꾸는 효과를 낼 정도로 기존의 행위제한을 풀어주는, 복합용도로 개발할 수 있게 풀어주는, 그게 일일계라고 했던 거예요. 매일 여는 계, 일일계. 그 일일계가 뭐를 뜻합니까?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 여기라면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연녹지, 생산관리보다는 계획관리가 이 중에서는 제일 개발할 수 있는 곳이고, 원래 여기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래서 계획관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은 되면서 나머지는 다른 게 섞이면 안 된다. 자생 중에 하나가 섞여야 되지. 이래서 자생계, 계획 포인트를 둔 겁니다. 아까 우리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도 그죠? 거기도 계획관리가 50% 이상은 되면서 거기는 비도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랑 비슷하게 개발하겠다는 얘기인데, 자연녹지는 도시지역이라 그쪽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고 요거 대신에 보전관리가 들어가서 관리지역의 한 종류인 보생계가 다 들어가는 거지. 비도시의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때가 보생계예요. 여기는 똑같은 산업유통으로 개발이지만 자생계가 됩니다. 자, 요 정도는 정확히 보셔야 되고,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인데 대충 보셔도 되고요. 이 정도. 그리고 주민제한과 관련해서는
이 주민이 제한하게 되면 이반권자는 여기다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줘야 돼요. 이것이 며칠 내 통보? 45일 내 통보하는 게 공법에서 45일짜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주민의 의견 청취해서 주민의 의견 제시하면은 잘 나오지 않지만 이거 60일 내에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요것도 옛날에 60일 내 통보였는데 요거만 45일 내. 1회 안에 30일 연장은 둘 다 똑같습니다. 요거만 45일로 바꾼 거예요. 연장할 때는 30일 내 연장이고 45일 내. 그리고 제안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반 결정을 한다는 얘기고 이반 결정에 들어가는 이 계획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예외. 원칙은 이반 결정하는 행정청이 자기 비용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제안해서 하니까 제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이다. 주민 제안에서 다 관련된 얘기예요. 자, 일단 이거 풀어볼까요? 8번에 관리에 대한 이반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했는데 주민은 개발지향구역 지정을 이반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기지 산행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한할 수 없어요. 개발지향구역 제한할 수 없죠. 이번에 기반서 설치를 기지 산행 중이 기네요. 그럼 면적 국공을 제외하는지 면적으로 따지는데 5분의 4지. 5분의 4 동이죠. 기. 예? 지구 단위 기업 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면 면적 5분의 4. 자, 나머지 지산행 중에 하나죠. 이거는 그러니까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2번, 3번이 서로 바뀐 거예요. 4번의 계획관리지기 12,000제곱미터이고 생산관리지기 4,000제곱미터이고 보존관리지기 4,000제곱미터인 곳에 산업유통 개발진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산업유통 개발진구 요거를 제한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생계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한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은 돼야 되고 그래서 그걸 아는지 모르지. 그럼 전체가 2만이 되죠. 2만인데 계획관리가 12,000이라면 50% 이상은 딱 속하죠. 그죠? 딱 60%가 되니까 50% 이상에 속해요. 근데 생산관리고 보존관리 어디 때문에 요거는 틀린 겁니까? 보존관리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앞에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바꿔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50% 이상에 속하니까. 그런데 보존관리직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자연녹지로 바꿔야지. 자생계 중에 하나. 답은 5번에 산업유통개발진 지정을 제한할 때 그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요게 맞습니다만 사실은 이 숫자 맞는 것이니까 이 숫자인데 다른 것들이 왜 틀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9번에 이거 시간을 여기서 처음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45분 했나요? 시작을? 지금쯤 쉴까요? 쉬세요.